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우리 청취자님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저도 뭐 외부 활동도 좀 하고 운동이죠. 지인들과 축구도 하고 뭐 수영장도 다니고 좀 바쁘게 보냈는데, 특히 이제 축구를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제 이번 주는 날씨는 그렇게 춥진 않았으나 외부 활동이 상당히 좀 어려운 주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네요. 참 해를 거듭할수록 이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는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서두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날 예고 드린 대로 수소차 관련해서 다시 한번 시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의 주제는 역배열 스마트 갭 발생으로 좀 잡았고요. 역사는 반복된다. 수소차 대장주 집중 분석이라고 주제를 잡았는데요. 일단 이 스마트 갭이란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자면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건 스마트 굉장히 많아요. 옛날 때부터 많았던 이야기예요. 스마트 머니, 스마트 갭, 스마트 세력, 그다음에 블랙머니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았고, 시장에서 그렇잖아요. 외인들 기관들 말고 이제 슈퍼게임의 입성, 스마트 머니의 입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를 정석적인 이야기로 바꾸자면 시장에 급증갭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바닥권에서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갭이라든지, 혹은 이러한 매물대를 돌파하는 갭의 발생이라든지, 이러한 갭을 우리는 급증갭이라고 하고, 이러한 급증갭의 발생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왜 이러한 갭이 발생을 하냐? 엄청난 호재겠죠. 일단은 호재가 있어야 돼요. 호재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 관심이 시가부터 강한 매수세가 몰려야 됩니다. 말 그대로 시가부터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요. 이 시가부터 강한 매수세가 그간의 바닥권에서 물려있던 많은 투자자들의 무덤을 밟고 매물을 소화하는 이 봉의 탄생이 돼야 돼요. 그러한 봉이 탄생이 돼야만 이 갭이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 갭이 메꿔지지 않고 그 갭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상승의 흐름을 보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 사케다 5법에서 이 30이라는 의미를 많이 드렸어요. 이 30, 이 테마가 한번 시세를 뿜게 되면 이 급증갭이 3번 출현을 한다라는 의미를 드렸는데, 이번에 수소차 테마에서도 그러한 급증갭의 발생 가능성을 보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죠. 자, 그럼 급증갭이란 몇 가지 예시를 좀 보고 갈게요. 예를 들어서 바닥권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푸른 기술을 하나 보죠. 실제로 이제 매매를 했던 종목이니까 역배열에서 나온 갭을 일단은 찾아보려고 해요. 만만한 종목이 푸른 기술이어서 2018년도 대시스를 줬던 이 경업주가 무너졌고, 철도주가 다시 한번 단기 바닥권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파동이긴 하나, 이 또한 음봉 형태의 바닥권에서 스마트 갭이 발생을 하고, 크진 않지만 여기서 이 선에서는 한 120% 정도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즉 역배열에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시킨 대량 거래량의 출현, 이러한 갭을 소멸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작게는 여기에서 먼저 스마트 갭 해서 또 얘도 상봉의 발생해서 마무리가 되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자체가 이제 수소차이기 때문에 수소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금요일날 수소차 관련해서 일단은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됐죠. 작년에 이제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이후에
엄청나게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고 땅굴을 파고 내려갔는데 이번에 이제 그 작년에 발표됐던 정책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어떻게 하면 수소차를 확대를 하고 수소 정책을 이제 체계적으로,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겁니다. 산업에 대한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연초에 다시 한번 그런 쪽 섹터에 정부 기대감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 월요일날 관련된 정부 일정, 뭐 수요일날 관련된 정부 일정이 있을 거고, 또 설 지나서도 분명히 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바닥권에서 어떠한 턴 어라운드를 진행을 할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는 게 지금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뭐 몇 개의 종목을 보죠. 일단은 수소차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가장 큰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들부터 볼게요. 일진다이아, 현대차, 넥소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고, 관련해서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회사예요. 시가총액 4천억의 회사인데, 일단은 뭐 금요일날 대장주로 치고 가진 않았습니다. 단지 일단은 일진다이아를 먼저 보는 거는 실적이 그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바탕이 되고 있는 종목에서 그간 이제 같은 이 수소차 관련 종목 중에 하락폭이 제 기준에서는 가장 적었던 종목이고, 61선 이평에 정확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또한 이 구간을 완전히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수소차로 뭐 일진다이아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메모장으로 따로 정리해 드리면 좋겠으나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바로바로 할게요. 일단 수소는 이제 부품, 그 다음에 충전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부품, 충전소, 그 다음에 수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종목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부품 쪽은 일진다이아를 보고요. 나머지 대우 부품도 관련한 부분이 있겠으나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래대금 면에서는 굉장히 좋았고, 금요일날 상승률도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 종목 자체가 항상 시세를 주면은 눌림이 너무 심해서 대우 부품을 조금 조심해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예전에 이제 라이브 방송 저희 멤버들 매매 때 대우 부품은 사실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해서 막 수익을 내고 또 했는데, 굉장히 좀 종목이 질이 안 좋아서 얘는 좀 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 부품 중에 유니크도 1200억 시가총액의 거래대금 830억이 터지면서 장기 이평선 60일선 위에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흐름에서 마감을 했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크 또한 같이 좀 보고 매매를 하고, 이런 지지와 저항 구간이 있죠. 일단은 이런 구간이 저는 지지와 저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6,300원 구간, 6,300원 구간을 크게 훼손을 하지 않는다면, 6,300원 구간을 크게 훼손을 하지 않는다면 본 종목은 다시 한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6,200원까지네요. 이런 구간까지 해서 너무 위에서 잡지 마시고, 시간에서 약간 빠졌기 때문에 한 번 더 밀어준다면 이 갭의 시작 부분에서는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충 6,200원 구간에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스마트 갭이 발생했을 때 이 갭을 이탈을 안 하고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종목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는, 수소 충전소 관련된 종목으로는 딱 하나 EM코리아만 좀 보는데요. EM솔루션이라고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이제 전국에 한 40% 정도의 수소 스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실적 면에서는 본 회사가 뭐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에요. 굉장히 좀 올해도 적자고, 내년에 잘못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조심을 해서 매매가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종목에 지금 상황적으로는 4년 연속 영업 적자가 지속되다 보니까 관리 종목 지정이 좀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좋긴 해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만 이엠코리아는 단기적으로만 일단은 접근을 하는 게 조금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수소 풍국주정은 이제 얘네가 술, 알코올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 2천억, 2,200억 정도의 회사인데, 일단 바닥권에서 600억의 대량 거래량이 터졌고, 다른 수소차 종목 대비해서 이 또한 하락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재무적으로는 내년에 뭐 특별히 문제 있을 만한 재무가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그런 문제성은 없는 종목으로 충분히 이 종목을 접근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수렴이 좋은 상태에서 시간에 한 76,000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3분봉산 저항을 막고 눌려서 가는 흐름에 한번 공략을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60일선 라인은 크게 두려울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60일선 라인에서는 밀리면 한 번 정도 트라이를 해보면 이 또한 직전 고점 혹은 이 박스권 상단인 2만원까지는 한 번 정도 다시 트라이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음봉 매집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본 종목이 음봉 매집으로 진행이 됐다면 월요일날 공략하기에는 이 종목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로 수소 종목이 많지만 종목에 대한 압축과 집중, 그리고 어떠한 종목이 산업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많이 체크를 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